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70.5K를 찍고 눌리면서 68K에서 비비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PC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 유출입을 보면은 거의 2주 동안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전 불량 사이클과 비교를 좀 해보면 지금의 흐름이 이 2015년, 17년대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 이 17년도 때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5년, 16년까지는 현물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때는 달랐죠. 근데 지금도 자금을 이끄는 것이 많은 요인이 있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가격을 기대감에 이만큼 상승시키고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시켰습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현물이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현물 ETF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눌리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었잖아요. 이때는 30%, 40% 이런 식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100K 가기 전에 이 90K에서도 충분히 마이너스 20%라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시고, 지금 최근 신고점인 이 73K를 넘어서서 물량이 빠지지가 않는다면 이제는 이런 그림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도 코로나 같은 대재앙이 없었더라면 다소 평탄하게 삼각수렴 끝에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참 이 코로나 같은 게 명분을 삼아서 급락시키기 너무 좋은 거거든요. 혹여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0%까지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점 매수 찬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2015년도와 흐름이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20% 빠지는 동안에 거래량은 터졌으며 손바뀜이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불리시한 이런 불장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이 약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곧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부활도 곧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은 ETF 승인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틀 전날 막 75%까지 승인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더리움도 신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비트의 흐름을 일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가 1월 달부터 들고 계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잡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저도 홀딩 중이고 적어도 저는 8월 달까지는 봐도 된다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8월 달 돼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들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갈 건데 비트코인의 흐름과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갱신한 뒤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때에 따라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지금 신고점 갱신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신고점 갱신을 하러 갈 것이다. 자, 비트코인 예전에 신고점 갱신하러 가기 전에 제가 해드렸던 브리핑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가격이 3,800달러 정도 되는데 매물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점점 없다는 말이고 하락분을 지금 모두 다 흡수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락 끝났고 새로 차트를 그려나간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이쯤에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고점 갱신 며칠 뒤로 할 것이다. 빠르면 이번 달 한 6월 초쯤에는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잡아 놓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이때는 순간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베스트고, 계속 들고 가실 분들은 신고점 갱신한 뒤에 어떻게든 눌리면 이런 자리에서 또 추매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신규 진입도 나빠 보지도 않고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타기 무섭다라고 생각하셔서 눌리면 들어가야지 하지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ETF 승인이 나고 눌렸을 때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올리고 이런 곳에서 눌리지 않고 그대로 개미 안 태우고 신고점을 갱신합니다.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더리움 차트인데 비슷하죠? 이게 이렇게 바로 상승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인데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알트코인들의 어느 정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순환매는 아니지만 펌핑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난 하루 동안 상승력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거의
거의 90%가 밈코인입니다. 자,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업비트에도 없고 뭐 비싸면은 가끔씩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외 거래소를 써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런 것들은 몇백 프로 가고 홀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 밈코인이 가볍게 올라가서 가볍게 털고 내려오는 그 정도의 섹터가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위프나 뮤코인 말고도 페페 이런 것들을 홀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밈코인이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눌렸을 때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잡아도 됩니다. 밈코인은 지금 그런 섹터로 자리를 잡았고 이더리움이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밈코인도 여러 가지지만 밈코인 중에서 잡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묻어있는 밈코인을 보셔야 돼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당연히 페페겠죠. 저희 소속 애널리스트 메이슨님이 올려주신 자료인데 벌써 밈코인으로 370%를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력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수익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이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들이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 코인 8가지를 자, 애널리스트 칼럼 메이슨님 자료 들어오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기 전에 체크해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면은 위아래로 숏과 롱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위아래로 롱과 숏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눌린다면은 이런 곳은 매수 타점일 뿐입니다. 도망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급락이 나오면 잡으셔야 된다. 자,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67개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정확하게 매수해도 좋다고 한 자리부터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저배로 5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5%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 직후에 이런 식으로 흘렀었거든요. 다시 이런 곳에서 또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자는 시간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기다리면 결국 자리는 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찾아서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도 가끔씩 해드리니까 텔레그램방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자, 어쨌든 위아래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매매하셔야 되냐? 이런 중요한 추세 라인들 있잖아요. 제가 작도해드리는 거 똑같이 따라해 놓으시고 이런 자리들이 뚫렸을 때 여기서 쇼타이밍이 나오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익절을 하는 거고요. 다시 자리가 잡히면서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고 결국에는 이 67K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 한들 이런 곳에서 매수해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도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저는 이 64K 부근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고 이때부터는 그냥 쭉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를 보고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흘러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아도 된다. 잡을 거면 분할로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이유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잡아도 되고 불타기를 해도 될 것이고 더 떨어진다면 추매를 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상승이다. 장기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자, 파이어 차트에는 72K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백이 쌓여 있네요. 자, 4시간 봉으로 72K면 여기네요. 72K가 여기니까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런 곳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미 있는 고점이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 이런 자리가 또 쇼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계속해서 이 천정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돌파 매매입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다. 비트코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은 그 단계와 매우 흡사하다. 이 볼린저 밴드도 발산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온체인 데이터를 100% 신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하락이 가깝겠습니까? 상승이 가깝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